취업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 취업 준비 전략편 2부 자소서 파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2부의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자소서 준비의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네, 자소서 분야의 한 획을 그어주실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기획팀 조아진 멘토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멘토님께서 화면에 나오실 때 큰 환호 부탁드리겠고요. 네, 우리 채팅창으로도 환호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그럼 조아진 멘토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기획 직무로 일하고 있는 조아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회사가 첫 회사인데, 입사한 지는 지금 한 2년 6개월 정도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차분하게 우리 멘토님께서 역시 자소서 담당 멘토님답게 차분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멘토님 소개만으로는 장학생분들의 궁금증을 풀 수 없겠죠. 그래서 1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준비한 코너는 사전질문 질의응답 코너입니다. 정말 자소서 관련해서 정말 많은 우리 사전질문들이 쫙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보내준 우리 질문들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취업 준비로 자소서를 쓰기는 시작했는데 막상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그 막막함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막막함이 담긴 여기 이 사전 질문들을 여러분 조아진 멘토니까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자소서 관련한 질문들을 답변 듣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막막한 또 답답한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멘토님 준비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 좋을 것 같아요. 막상 취업 준비를 시작해보니 자기소개서 작성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멘토님께서는 취업 준비 시 자소서 작성을 위한 정보는 어디서 구하셨고, 또 이외에도 자소서 작성을 위해 준비하신 게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약간 어디서 정보를 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한번 멘토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질문 주신 분이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지 좀 막막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근데 제 주변에서도 그런 상황을 많이 봤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막막함은 처음에 가장 크게 어디서 오는 것 같냐면, 이제 보통 요즘에는 이제 경험을 기반으로 이 자소서 내용을 작성을 해달라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의 경험을 좀 그때 가서 이제 정리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막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뭐 뒤에서 다시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자소서 작성을 위해서 꼭 추천을 드리는 거는 그 본인의 그 경험, 그 대학교 다니면서 또는 이제 대학교 이외에 뭐 대외 활동을 하셨다면 또 그런 것들을 틈틈이 좀 정리를 해서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얻었고 뭐가 좀 부족했고,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에 선택에 어떻게 좀 녹여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약간 일기 쓰는 것처럼 그냥 정리를 해두면 그때 가서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는데 드리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소서 작성을 위한 정보는 이제 여기 뭐 다양하게 또 적어주셨는데,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학교 그런 취업 상담센터 같은 곳에서 만약에 그 학교 선배분들을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이제 다양한 뭐 기회가 또 있다면 학교 안에서 좀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거 아니고 학교 밖에서는 또 이런 설롱드 점프 같이 그런 이제 저를 오늘 만나는 이런 기회도 많이 요즘에는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밖의 기회도 좀 활용을 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좀 그냥 이제 좀 연락을 많이 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링크드인에 뭐 이런 현업자분들이 많이 이제 프로필 올려놓으시고, 뭐 물론 바쁘신 분 많겠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궁금한 거는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런 정보 비대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3가지 방법을 좀 썼습니다. 네, 멘토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할 텐데 이런 것들 좀 일기 쓰듯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습관을 가져라 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정보는 크게 3가지, 저희가 적어준 거 말고 3가지로 취업 멘토링, 또 학교에 있는 상담센터, 그 3번째로는 링크드인과 같은 현직자 멘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조아진 멘토님처럼 원하는 회사에 이렇게 열심히 딱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럼 바로 2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멘토님께서 자소서 작성 시
회사에 대한 기업 분석을 어떤 방법을 해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소서 작성할 때 기업 분석 중요하죠. 네. 혹시 멘토님께서는 혹시 뭐 카카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기업 분석도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진짜 가고자 하는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런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마다 그 가고 싶은 회사의 기준은 좀 많이 다양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제 워라밸을 좀 많이 이제 높은 순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복지나 아니면 뭐 연봉이나 이게 뭐 다 충족이 되면 물론 다 좋겠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좀 많이 다르니까 그런 이제 회사 측면에서의 분석이 있을 텐데, 저는 비즈니스 분석은 뭐 이제 뭐 신문 같은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그런 그 증권사 리포트도 그 무료로 이제 풀려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리포트를 참고를 했을 때 좀 내가 거시적으로 한번 그 판을 딱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리포트를 읽으면서 한 판 정리를 했으니까 그 안에서 세세한 것들은 좀 현직자 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관련된 그런 분석은 뭐 요즘에 나와 있는 뭐 그 잡플래닛이나 아니면은 뭐 크레딧잡 이런 데 뭐 연봉 정보나 아니면 그 현직자들의 그런 뭐 회사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좀 요즘에는 정보로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려고 했었습니다. 확실히 네. 사실 이거는 취업 준비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기업 분석이라는 단어도 모르잖아요. 사실 대학교 다닐 때는. 네, 멘토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 라는 게 이 친구들에게 지금 우리 장학생분들에게 틀이 잡힐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다 잘 듣고 있으면은 끄덕끄덕 한번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막 노트 필기도 다 해주시고, 오늘은 이제 취업 이야기다 보니까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정말 이거 모시기 힘드신 멘토님들을 모시고 꿀팁들을 이렇게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서류를 작성할 때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올라요. 예를 들어 지원 동기를 쓸 때 남들과 다르게 적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원 동기 쓰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차별화되게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거 진짜 너무 어렵고 지금 짜증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너무 어렵고, 근데 저도 합니다, 이제 너무 이제 공감이 가서 이제 막 약간 웃음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거는 물론 이제 그 뭔가 너무 이제 지원해서 쓰려면 내가 지금 이게 뭐 내가 동기를 쓰는 건가, 약간 소설을 쓰는 건가 지금.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좀 너무 이제 소설 같지 않고 그래도 좀 진정성을 담아서 좀 돋보이게 쓸 수 있는 방법은 회사가 그 회사 홈페이지들 들어가면 그 회사가 좀 추구하는 뭐 가치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본인의 뭔가 경험이나 왜 내가 이런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거랑 이제 좀 그 연결을 시켜서 쓰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이 지원자가 회사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왔구나.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 여러 지원자들을 만났을 때 그 중에서도 이 지원자분은 이런 그 핏이 우리랑 좀 잘 맞기 때문에 이분은 와서도 잘 적응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인상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정말 그 회사의 그 가치는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의 본연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의 싸움이 이 자소서 쓸 때 한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잘 다들 현직자분들도 알고 계세요. 소설을 쓰고 있구나. 알고 있지만 좀 더 스피드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쓰시길, 좀 더 솔직하게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4번도 재밌어요. 4번 재밌지 않아요. 되게 슬픈데. 이건 다 공감을 해요, 사실. 다들 지금 지원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질문 드릴게요. 서류 탈락이 반복되면 스펙 문제일까요? 자소서 문제일까요? 이런 혼란이 막 오기 시작하죠. 또한 서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자소서 컨설팅을 받으러 가는 게 좋을지 또 궁금합니다. 약간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탈을 많이 한 친구인 것 같은데 멘토님께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진짜 완전 이제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서 제 말은 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스펙 문제일지 아닐지는 조금 그 업계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고, 왜냐면 이게 그 스펙이 조금 더 중요한 업계가 있고, 진짜 안 보는 업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 회사 입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 주변에 다른 업계로 간 친구들 아니면 선배들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지금 IT 업계로 왔으니까 그냥 요것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IT 업계는 상대적으로 이런 정량적인 스펙은 진짜 안 중요한 대신에 이제 본인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경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했는가 이런 거는 사실 스펙보다는 조금 더 이제 경험 쪽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좀 자소서로 잘 풀어내느냐 이거에 좀 가깝다고 생각해서 조금 이제 그 문제가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서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그 컨설팅은 사실 저는 사실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컨설팅을 받기 전에 이제 주변에 친구나 아니면은 좀 친한 그 선배분들한테 이거를 먼저 두세 명? 좀 여러 명한테 좀 피드백을 받는 걸 좀 더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한 솔루션을 줄 수도 물론 있지만, 사실 그 본인의 문제가 되게 사소한 건데 이거를 되게 미리 발견해서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저도 뒤에 다룰 그 자소서를 좀 읽다 보니까 좀 든 생각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도 자소서를 작성해봤던 네. 취준생 입장으로서 느끼는 거는, 한 명한테 이렇게 읽기보다는 여러 네, 명한테 네. 읽다 보면은 받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멘토님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장학생 친구들도 자소서 쓸 때, 친구가 없는 친구들도, 친구가 많이 없는 친구들도 선배라든지 아니면 교수님이라든지 뭐 다양한 사람들을 그냥 붙잡고 한번 읽어봐라.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꼭 경험해봐서 여러분들의 특히 이 친구가 서류 탈락률이 현저히 줄어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 질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4학년 때 자소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 시절 준비해 놓으면 좋을 만한 자료들이 있을까요? 혹은 재학년 시절 꼭 이것만은 기록해놔야 한다라는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4학년 때 자소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 시절 준비해 놓으면 좋을 만한 것들은, 일단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학교 다니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물론 예를 들면 수업 들은 것 중에 이제 회사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와 직무랑 연관되었던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포트폴리오로 정리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대외 활동 했던 것들도 사실 4학년 정도 되면 이전에 내가 2, 3학년 때 했던 거는 조금 이제 기억에서 희미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정리를 해놓으면 좀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학년 시절 이것만은 꼭 기록을 해놔야 하는 것들. 만약에 이제 본인이 적은 경험 중에서 이건 나중에 좀 정량적 또는 자료로 나중에 좀 증명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미리 기록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팀 프로젝트를 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데, 이거를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장사를 해서 물건 몇 개를 떼와서 몇 개를 팔아서 수익률을 얼마를 이렇게 영업이익을 뽑아냈어. 이런 거를 만약에 자소서에 녹여냈다 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뻥인지 진짜인지 굉장히 좀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실제로 직접 장사를 했다, 사진이라도 남겨놓거나 아니면은 그때 기록했던 매출 장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좀 정량적인 숫자를 좀 증명하기 위해서 조금 미리 정리를 해놓거나 이러면 자소서 쓰는데 들이는 시간을 좀 많이 줄이면서 나중에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1번 아까 첫 번째 질문했던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기처럼 쓰되 이제 5번 문제에서 나왔던 거는 좀 더 증빙 자료들을 네. 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또 함께 첨부해놔라, 이런 말씀을 우리 멘토님께서 해주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축제라든지 다양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할 때 꼭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저희 맨날 단체 사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잘 촬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마도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멘토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잘 쓴 자소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들과 다르게 보일 만한 특별한 자소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되게 주상적인데 네. 그냥 솔직하게 솔직한 멘토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쓴 자소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읽기가 편하고 그리고 좋은 재료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소서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그 요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장을 일단 좀 그 두괄식으로 좀 작성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너무 이제 너무 한 문장을 길게 좀 느려 쓰지 않고 이거를 좀 읽는 사람이 좀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문장을 적당히 잘 끊어서 전달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재료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좋은 형식의 자소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자소서라고 하면 이제 막 엄청 물론 그런 남들과 차별화된 경험을 내가 보여줄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그거는 여지는 되게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랬을 때,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을 어떻게 이 회사에 지향하는 그런 가치랑 좀 잘 엮어낼 수 있는지 그런 그 연결고리를 잘 찾아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아진 멘토님도 아까 1부에 김민규 멘토님처럼 두괄식 또 아까는 이제 타이틀을 잘 만들어라. 되게 공통된 것들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1부, 2부, 3부 들으면서 이렇게 공통된 것들은 한 분의 생각이 아니라 뭔가 공통된 생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은 잘 필기하셔서 우리 자소서 쓰실 때 꼭 좋은 글을 잘 읽기 쉬운 글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에도 많은 사전 질문들 다 받지 못했지만 보내주신 질문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이따 실시간 Q&A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때도 여러분들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확실히 작년에 저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소서를 글을 정말 못 쓰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정말 뜯어 고쳐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H점프스쿨 매니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기 매니저님께서 되게 크게 공감을 하시는데 네, 저는 글을 잘 못하지만 말은 좀 자신 있는데 어떻게든 자기가 자신 있는 게 파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통과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질문들이 다 공감이 되었고 또 멘토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또한 정말 진솔하게 되게 솔직하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이제 2부의 메인 타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의 메인 타임 너를 보여줘 자기소개서 피드백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보여줘. 네, 자기소개서 여러분들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네, 앞으로 취준을 하게 될 많은 분들이 아까 앞서도 질문 보내주셨던 것처럼 서류 탈락의 아픔을 맛보게 될 거예요. 이러한 아픔을 극복하고 합격하는 자소서를 작성해야 면접으로 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문이과 장학생 두 분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멘토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네, 포트폴리오와 마찬가지로 장학생들의 희망하는 직무, 또 회사는 다 다르겠지만 누군가의 자소서를 읽고 현직자 멘토님의 피드백을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여러분들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 시간 집중해서 멘토님께서 해주시는 피드백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준비해 주시고 네. 첫 번째, 현대글로비스 입사를 희망하고 물류 영업 직무를 희망하는 영어학과 3학년 장학생 자기소개서부터 피드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문항 첫 번째부터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 되죠. 편하신 방식으로 피드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가 지금 읽게 된 그 자기소개서는 이제 문과 전공의 그 학생분이셨는데 희망 회사는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이제 영업 직무를 준비하는 그런 자기소개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자기소개서 내용을 다 지금 전달을 받으셨다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 직무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근거를 제시 500자 이내로 지금 제시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잘 적어주셨는데 세 번째 줄에 그러니까
그 이제 이분이 내세우고 싶은 장점은 이제 상황 대처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조를 하고 싶으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공감 능력보다는 이제 같은,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그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하신지는 이해를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공감 능력보다는 이 영업 직무에서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좀 적는 게 조금 더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이제 능력인 것 같다. 이분도 결국 뒷 내용으로 가면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현직자가 이 자소서를 읽고 이제 면접을 들어갔을 때는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하면 이제 회사에서는 사실 이 고객사와 뭔가 감정적인 공감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진짜 그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하면 이제 공감해서 잘 캐치를 하는지 이런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 용어보다는 조금 더 풀어 쓰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후반으로 가면 왜 이제 본인이 이런 능력이 좀 있는지 경험을 통해서 좀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카페에서 일하신 경험을 근거로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긴 하지만 이게 경험을 설명할 때 약간 좀 스토리를 보여주려다 보니까 이게 문장이 길어지고 약간 이제 중언부언 되는 케이스를 조금 이제 저는 종종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뒤에 보면 일하다 보면 고객들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 상황이 더 심해지면 이런저런 경우가 있었는데 본인이 어떻게 해결을 하셨다, 이거를 되게 문장이 조금 길어져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좀 그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조금 약간의 배경 설명 추가?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었는지, 예를 들면 단순히 그냥 고객들 간의 스터디 카페에서 고객들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물론 좋지만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그 상황을 추가해서 본인의 역량을 조금 더 이제 어필을 하려면 주요 고객분들이 수험생이기 때문에 사소한 상황에도 민감한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주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본인이 재빨리 상황을 조금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여기서 이제 문장 한 번 끊고, 만약 고객들 간 트러블이 직접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가 함께 나와서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고 사과한 뒤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문장을 한 번 끊고 상황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조금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읽는 분들도 이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처음에 어필하려고 했던 상황 대처 능력과 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이 조금 더 돋보이는구나라고 한눈에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간과하는 게 자기가 계속 쓰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으니까 네, 이 정도면 알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네. 것 같은데, 네. 조아진 멘토님께서 딱 짚어주신 것처럼 이분들은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셔서 어떤 설명이 잘 그려질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그리고 요 지금 1번 문항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되게 좀 사소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자소서를 딱 읽었을 때 사소한 거지만 문장의 완결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 주요한 그 요소가 내가 주어를 빠뜨린다든지 문장 안에서 목적어를 빠뜨렸을 때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읽다가 흐름을 확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 문장 전체를 보면 약간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저라면 이제 해결 방안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그 해결 방안을 좀 추가하면 좀 읽는 분들이 흐름을 더 잘 잡고 이분의 자소서를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문항부터 여러분들 되게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 또한 지금 다시 자소서를 제 거를 다시 보고 고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고 있는데, 두 번째 문항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 그리고 왜 이 회사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자소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분이 주장하고 싶은 요소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근데 읽다 보면 약간 요 두 내용이 조금 섞여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저라면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그 Q&A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장을, 그러니까 좀 잘, 한눈에 좀 이 내용을 더 잘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좀 두 가지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첫 문장을 시작할 때 제가 회사를 선택할 때 생각하는 주요한 기준은 뭐 두 가지인데, 뭐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 두 번째는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라고 처음에 던지고, 그러면은 이제 일단 두 개를 던졌으니까 그거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더 읽는 사람이 한번 그 줄거리를 잡기 쉽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위주로 좀 읽어야겠구나라고 방향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를 먼저 던지고 들어가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두 번째 그 문장이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뭐 근무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라고 이렇게 좀 약간 그 문장이 들어가는데, 저라면 그 문장을 좀 지우고, 왜 그러면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지속 가능한 발전인지 이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적어본 문장은, 회사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전제되어야만 제 자신도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좀 적을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내용이 읽다 보면 좀 뒤에도 이분이 좀 적어주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문단을 구성을 할 때 처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이제 조금 ESG 경영을 얘기하면서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마지막에 지속 가능한 뭐 발전 이 얘기가 한 번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라면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얘기를 좀 밀어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문단을 한번 바꿔서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 중에 최근에 이제 ESG 경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좀 구현을 했을 때 더 이제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그 회사의 발전 회사가 지향하는 발전 방향성이 본인의 그 핏이랑 잘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내용을 한번 확 나누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그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사소하게 말씀을 드리면, 밑에서 5번째 줄, 그런데 현대글로비스는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제도와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근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사실 이 자리가 그런데라는 그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분이 실제로 이 회사를 지원한다 했을 때 요 접속사는 꼭 삭제를 해주시고, 아까 앞에 첫 번째에서 주어 목적어 좀 신경 쓰는 거랑 마찬가지의 약간 사소하지만 문장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접속사나 이런 문장 연결어를 좀 신경 쓰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조아지 멘토님께서 현대글로비스 인사 담당자님은 아니세요. 네, 맞아요. 다른 회사, 타회사 현직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런 것들을 캐치한다면 현대글로비스 뭐 지원하시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님들은 더 캐치를 하실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아지 멘토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자소서 쓸 때 좀 사소한 거지만 그 사소한 걸로 판가름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서 2부 두 번째 문항도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두 번째 문항이 더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네. 사소한 거라도 없으실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사소하게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번 문항. 네. 그래서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향후 계획, 그리고 입사 후 포부를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업 직무를 지원을 했는데, 아까 앞서서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고객 관리, 영업에 하는 일 중에 고객 관리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문장을 썼다면 이 항목에서는 영업 하는 일 중에 좀 신규 고객사 발굴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문장을 작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이제 저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이분이 공부를 하고 내용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을 앞으로 해 나가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자소서를 쓰기에 앞서서 현대 글로비스가 어떤 회사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물류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신사업의 일환으로 뭐 중고차 산업과 뭐 배터리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제 회사 그 공부를 좀 하신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랑 연관해서 왜 그러면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좀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확보를 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좀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구슬로 잘 꿰는 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논리의 개연성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가 딱 와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직은 그 구슬을 깬다는 그 논리성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마지막 문장이 따라서 저는 본 회사에 입사해서 기업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 걸맞는 고객사를 컨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기업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이분이 아까 뭐 회사를 공부를 하고 좀 앞에서 적기에는 뭐 기업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중고차 산업과 배터리라고 좀 판단해서 내용을 적으셨는데 그거에 걸맞는 고객사는 과연 뭘지. 그러니까 사실 또 중간에서는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신사업인 중고차와 배터리 사업과 그 안정적인 고객 기반은 조금 이제 그냥만 듣기에는 상충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왜 그 두 개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이분이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신 게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추가되면 그 자기소개서의 그 논리적 개연성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자소서라는 그 세문학에 자기를 모든 걸 담아야 되다 보니까 네.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멘토님께서는 이제 논리의 개연성을 가지고 좀 뭔가 읽었을 때 하나의 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 장학생분들이 지금 이제 시작한 취준을 시작한 친구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 잘 보완해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첫 번째 자소서는 피드백을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조아님 애들 정말 바쁜 지금 현지 업무 계신데도 여러분들의 그 자소서를 피드백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주셨다는 거 정말 저도 지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두 번째 자소서를 한번 피드백해 주시면 감사할 텐데요. 이 장학생은 현대자동차 입사를 희망하고 품질관리 직무를 희망하는 기계자동차 공학 전공 3학년 장학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이과 친구겠죠? 이과 친구의 자소서도 피드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지금 자소서는 약간 이제 이과 전공을 이제 갖고 그 품질 관리 직무를 준비하시는 분의 자소서인데요. 첫 번째 문항은 아까 앞서서 본 자소서랑 마찬가지로 직무 지원 동기와 그리고 본인이 왜 이제 이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첫 번째 문항은 굉장히 잘 적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엄청 뭐 내용을 엄청 바꿔야 된다. 약간 이런 거는 사실 첫 번째 문항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다만,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내용 중에 뭔가 자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사소한 디테일이 하나씩 빠지면 그 문장을 읽는 사람이 문장을 읽는 사람의 흐름이 조금 이제 깨지고 문장의 완결성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면 주어 목적어와 뭐 그 문장 연결고리에 알맞는 접속사. 근데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적어줄 때 그 주어가 조금 빠진 곳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약 1년간 뭐 학부 연구생으로 근무하며 뭐 고장 진단 예측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라는 그 두 번째 문장에 일단 주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소서 읽는 그 현직자분들은 이분이 이제 본인의 얘기를 당연히 하는 자소서니까 이분 스스로의 얘기를 하는 거겠거니라고 이해는 하지만 이게 자소서에 만약에 문장이 길어지고 만약에 그 자소서 내용이 뭐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뭐 협동 그런 프로젝트를 언급하는 내용이 조금 추가되면 똑같은 그 자기소개서 안에서도 여러 사람을 언급해야 될 상황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만약에 뭐 내가 뭘 했다라는 그 내가라는 그 주어가 빠져버리면 사람이 이제 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신경 쓰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7번째 문장 중에, 그러니까 그 6번째에서 7번째 줄로 넘어가는 그 중에 그중 뭐 담당한 일은 뭐 어떻게 하면 공사도중 어쩌고저쩌고, 근데 여기서도 그중 제가 담당한 일은 이라고 시작을 해야 조금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 항목 이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잘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문장을 적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분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문장을 어떻게 하면 더 고칠 수 있을까를 생각한 부분은 마지막에서 4번째 줄, 그러니까 이렇듯 협력사의 입장에서 저를 대입해서 하나씩 바라보니 뭐 주인의식이 생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 1번 문항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협력사의 조건에 맞춰서 뭐 이제 팀을 이뤄서 뭐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분업을 해서 본인이 어떤 한 파트를 담당한 역할을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 협력사의 입장에서 저를 대입해서 하나씩 바라보니라고 얘기를 한 것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은 그 분절된 과업을 본인이 수행했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수행을 했다라는 걸 어필을 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뭐 이렇듯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제가 맡은 과업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 주인의식이 생겼고 책임감과 함께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 문장을 고치면 왜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왜 이분이 갑자기 그럼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었지? 단순히 학교 과제가 아니라 뭔가 협력사가 시키니까 갑자기 주인의식이 생겼나? 라고 그냥 뭔가 갑자기 주인의식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가 아니라 내가 이 전체 프로세스 안에서 내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 주변의 맥락도 파악하고 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조금 의도가 더 읽는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그 자소서랑 비슷한 맥락으로 네. 자기 관점이 아니라 타인이 볼 때 관점으로 네. 좀 써야 된다라는 게 네. 확실히 멘토님께서 해주신 말들을 저도 또 들을 때 네. 그래야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혹시 2번째 문항 혹시 뭐 피드백이 있으실까요? 네. 2번째, 3번째 문항은 조금 짧게 썼는데 네. 이분이 이제 2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선택할 때 기준은 뭐고 이 회사가 그 기준에 왜 적합한지를 서술해야 되는 문장이었어요. 그 문항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문항에서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분이 이제 약간 문장을 쓰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 생각하는 주요한 기준이 뭔지는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2가지식으로 잘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 문항을 되게 약간 모범 답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조금 이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회사가 이런 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 가치가 이 회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 또는 조직 문화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고 그랬을 때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기준이 좀 잘 맞아서 본인에게 적합해서 이런 걸 그러니까 이 회사를 지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내용을 적다 보니까 모두가 개인이 아닌 모두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회가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H점프스쿨에서 진행한 학습 멘토링 경험을 끌어와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본인도 이 가치를 지향한다라고까지 적어준 건 맞는데, 근데 그 뒤에 문장에서는 H점프스쿨에서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갑자기 조금 자세히 서술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요 문항에서 그 경험을 좀 자세히 서술하는 거는 조금 이제 불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이분이 이 문항을 적으시면서 조금 이제 혼란이 있으셨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 현대자동차의 요 비전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이 언급하신 개인적인 삶보다는 도전을 통해서 모두 다 같이 나아가는 삶이라는 이 워딩이 이게 왜 본인한테 중요한지를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H점프스쿨의 그 경험을 좀 압축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H점프스쿨 활동을 하면서 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조금 짧게 적어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뭐 결과적으로 뭐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와 아이들 모두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되게 그냥 짧게 정리를 해서 그걸 적어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이 문항에선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 H점프스쿨 장학생분들이 네. 지금 메인 포커싱을 네. H점프스쿨이기 때문에 이 자소서를 잘 써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어떠한 포커싱을 더 둘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장학생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좀 더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실 것 같고, 그냥 전 개인적으로 매니저로서는 네,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잘 극복했다는 것만으로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네. 감사드리고요. 네, 세 번째 문항. 네, 세 번째 문항 혹시 되게 짧은데. 네, 혹시 이분이 피드백을 약간 해주실 이제 수 마음이 있을까요?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항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술 쪽 그 직군을 지금 지원을 한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회사에 어떤 그 기여를 해야 되는 직무를 지금 지원을 하시는 거니까, 이 직무가 하는 역할, 뭐 예를 들면 그 연료 전지의 단점이 뭐 부식 문제를 잡는다,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품질 관리 팀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하신 건 좋은데, 근데 이거를 바탕을 이제 더 좋은 연료 전지 품질로 우리 사회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그냥 이거를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그런 의문이 들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이 자동차 회사 안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품질 관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잖아요. 뭐 여기서 이분이 언급하신 뭐 연료 전지 부식 문제를 그러니까 품질 관리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자동차에 수많은 부품이 있을 건데 연료 전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이런 그 부품의 품질 관리 또는 시스템 품질 관리,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이분이 지금 언급하신 이 연료전지가 왜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지 이거를 언급하시면, 어차피 이 3번 문항은 본인의 향후 미래 계획, 그리고 그거를 뭐 회사에 입사한 다음에 입사 포부랑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문항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회사가 생각했을 때 진짜 중요하고 진짜 필요한 문제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딱 언급한 이 지원자, 이 본인도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언급을 해주면 회사 입장에서도 이거 우리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근데 이 지원자는 우리 회사의 진짜 중요한 점을 잘 이해를 하고 있네, 우리 회사에 대해서 그래도 좀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언급하면서 이 문항에 좀 남은 이제 그 여백을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두 장학생의 자소서를 피드백 해주셨는데, 지금 이건 익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장학생인지는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멘토님, 조아진 멘토님 이야기 듣고 피드백을 듣고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 또 지원을 하지 않은 장학생 친구들도 우리 다른 장학생의 자소서를 읽고 이렇게 쓸걸,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되게 바쁜 시기일 텐데, 지금 현직 업무가 엄청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괜찮으셨나요? 네, 이게 시간이 저희가 좀 타이트했잖아요. 추석 연휴 기간이 있었어서.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피드백하는 거 있어서 괜찮으셨는지. 네, 일단은 네, 저도 약간, 그러니까, 사실은 익명으로 저도 전달을 받은 거고, 이분들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과거 이제 경험 이런 거를 자세히 아는 상태에서 좀 전달을 주지는 못해서, 뭐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드린 말씀, 그러니까 어떤 자소서 폼의 측면이 아니라 뭐 내용을 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걸 바탕으로 그냥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다들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고, 네, 정말 저 또한 이런 걸 들으면서, 자소서 작성하는 법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진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학생들이 좀 더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 때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Q&A를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앞서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정말 우리 멘토님께서도 찐 조언도 해주셨고, 사전 질문들도 많이 나왔었지만, 자신이 궁금했던 질문을 답변을 아직 못 받았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일부와 동일하게 채팅창에 지역과 이름을 적어주시면 제가 호명해서 실시간으로 Q&A 하는 시간을 좀 갖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소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신 우리 장학생이 있다면 채팅창에 자신의 지역과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멘토님께서 너무 또 자세하게 우리 피드백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소서 파트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만약에 없으면은 제가 사전 질문 하나 더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사전 질문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네, 여기 있다. 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동안 혹시 있으면은, 수민쌤, 잠깐만. 아니다. 수민쌤 먼저 그럼 바로 네. 질문하고, 없으면 제가 사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이렇게 이어폰 꽂으시고, 네, 들리실 네, 건데. 서울 지역 라운지역 아동센터에서 네. 장학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학교 홍보실에서 리포터로 동문 선배님들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활동이 시간 투자가 조금 많이 되는 활동이다 보니까 학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다른 대외 활동 세네 가지랑 같이 병행하기가 조금은 힘들더라고요. 이 활동을 저희가 1년 단위 활동이어서 이제 계약 연장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이 활동 하나를 조금 더 오랜 기간을 해서 자소서에 녹여내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이 활동을 1년만 하고 수료한 후에 그만두고 다른 활동을 더 해보는 게 좋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멘토님 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요거는 이제 이 질문 주신 분이 어떤 좀 직무 또는 어떤 업계를 조금 더 희망하는지에 따라서 요 홍보실 리포터의 경험이 조금 더, 그러니까 계약 연장을 하는 게 또 조금 더 많이 이제 부각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분이 뭐 이런 언론 쪽이나 뭐 아니면 기업 홍보 쪽, 이런 쪽, 그걸 진짜 완전히 내가 이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좀 더 꾸준히 해서 이거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이거 1년 해봤는데 이거를 막 완전 그 좀 평생 진로로 이거 관련된 거를 평생 진로로 삼을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내가 만약에 지금 내 현재 학년이나 뭐 남은 취준까지의 남은 기간, 뭐 아니면 나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홍보 이런 리포트 쪽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다 하면은 이미 1년 정도 하셨으니까 뭐 수료로 마무리하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수민쌤 답변이 잘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끝나자마자 또 우리 가온 지역 아동센터 성은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멘토님, 네, 아직 꽂아주셨군요. 네, 그 성은쌤 자기소개서 해주시고,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지역 가온 지역 아동센터에서 장학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3학년이 되었는데, 했던 활동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제 생각들이나 배웠던 점들을 쭉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었는데,
제가 정리한 활동들이 되게 평범하고,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자소서를 쓸 때 어떤 요인들을 어, 어떤 요인들을 강조해서 써야 할지, 이런 포인트를 어떻게 찾아내야 할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질문 잘 들었고, 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어떤 활동들을 하셨길래 왜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좀 내용이 평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다들 이제 학교, 네? 조금, 제가 말씀하실 네. 제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지금 헷갈렸습니다. 아니. 요즘으로 약간 나오고 네네. 있어서. 네.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그 취준을 준비하고 지금 그 회사에 신입으로 지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거를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대단하거나 특별하거나 특이하거나 이런 경험이 나오기엔 사실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학생들 할 수 있는 경험 중에 이거를 어떻게 좀 잘 연결을 짓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면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은 뭐 학교 수업 들은 것 중에 직무랑 연관시킬 수 있는 거면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 뭐 아니면은 회사와 연관된 대외 활동, 뭐 아니면은 뭐 인턴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소스들을 뽑아내냐 했을 때는 본인의 그런 뭐 장점을 좀 약간 뽑아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아니면은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약간 인격적인 장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내가 뭐 인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을 조금 경험해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실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뭐 이런 자격증이나 뭐 인턴 경험, 이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그런 경험들의 폭은 사실 막 내가 뭐 엄청 대단하게 뭐 창업을 해서 성공을 시켰다 막 이 정도가 아니면 엄청 특이하긴 조금 힘들 것 같고, 결국 그 안에서 얼마나 그 본인의 장점을 좀 개연성 있게 뽑아내느냐가 조금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부담 갖지 마시고, 만약에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이제 뭐 3학년도 지금 1학기이신지 2학기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내가 그 취준까지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거를 조금 더 뭐 본인의 관심 분야와 연관된 경험을 좀 더 쌓을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지만, 근데 너무 이제 그거를 너무 내 거는 평범해라고 해서 부담 가질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성원쌤 충분히 제가 인천 지역 담당하고 있지만 성원쌤 정말 활동 잘해주시는 장학생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계신데, 혹시 우리 멘토님께서 해주신 그 답변이 좀 좋은 답변이 되셨을까요? 성원쌤 질문하고 사라지셨나요? 네. 네네. 너무 제가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을 내리고 좀 개연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다시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은 답변의 시간, 또 좋은 답변을 받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우리 삼동지역아동센터의 지연쌤, 네, 질문 듣고 실시간 Q&A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삼동지역 아동센터에서 현재 봉사를 하고 있는 이지연 장학생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교직 기수를 하게 돼서 복수 교직을 하려고 교직 자격증 2개를 발부받으려고 복수 전공을 하나 더 진행 중인데요. 그 복수 전공이 본 전공이랑 굉장히 성격도 다른 학문이고 좀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제가 교직 자격증 때문에 복수 전공을 하나 더 하고 있는 거여서 뭔가 그런 거를 나중에 만약에 기업체에서 입사를 할 때 자기소개서에 좀 복수 전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직무와는 너무 다른 분야라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 추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거 자격증이라는 게 교직이수 자격증인가요?
네네. 그 교직 자격증을 제가 그 과목으로도 하나 더 발부받고 싶어서 지금 선택한 복수 전공이랑 본 전공이랑은 많이 좀 차이가 나는 분야여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교직 이수를 뭐 해본 적은 없어서 뭐 이거에 대해서 엄청 자세히 잘 아는 건 아닌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나중에 진짜 그 교직 쪽으로 가서 뭐 약간 이 과목을 가르친다거나 할 때를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하는 자격증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준비를 하는 거는 약간 그쪽으로도 지금 염두에 두고 뭔가 자격증을 지금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회사에서는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복수 전공을, 그러니까 그 회사 만약에 그분이 이런 복수 전공을 왜 준비했어요? 라고 했을 때 교직이수 자격증 때문에 준비를 했어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교직이수 자격증 왜 준비했어요? 라고 하면 당연히 약간 그 의문이 조금 들 거잖아요. 회사에 지금 지원하러 왔는데 그 자격증 왜 좀 왜 자격증을 위해서 복수 전공을 준비했지? 라고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저라면 차라리 그 복수 전공을 하게 된 이유를 뭐 진짜 이유는 지금 자격증 때문이더라도 적어도 회사에 면접 보러 갔을 때는 그 자격증은 언급하지 않고 그냥 뭐 이 분야를 조금 더 그냥 배우고 싶어서 뭐 그 준비를 뭐 내가 뭐 준비를 하게 됐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미리 뭐 자격증 또는 교직 이수 이런 그 회사에서는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소스를 좀 차단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답변이 잘 되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 아직 어색하다 보니까 이제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좀 확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아예 그냥 솔직하게 제가 사실은 교직 이수 쪽에 관심이 있어서 복수 전공까지 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자격증까지 따고 나서 보니까 저는 사실 이쪽 길은 아닌 것 같았다라고 그냥 아예 얘기를 하시던지, 근데 그거가 좀 너무 리스키하다라고 하시면 뭐 그런 교직이수 얘기를 아예 안 꺼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직 도와준 멘토님께서 지금 이지연 장학생이 돼가지고 약간 이입이 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네. 아니, 네, 왜냐면 되게- 그 노력을 많이 그쵸. 해놓고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분의 상황을 엄청 자세히는 알지 못하니까 그 상황에 맞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이 어떤 복수 전공인지 이런 것도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장학생 친구들이 충분히 이제 회사는 회사 입장이고, 우선 자신의 어떤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녹여내고 어떻게 또 회사에 맞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시간 Q&A 앞선 뭐 피드백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되게 진솔하게 찐 언니처럼, 찐 누나처럼 진솔한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직 3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더 질문을 받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또한 자소서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는 장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조아진 멘토님께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그 어떤 자기소개서라는 주제 안에서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좀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어떻게 좀 보셨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이 서류 항목이 굉장히 막막하기도 하고, 이제 아까 Q&A 지금 받는 걸 봤을 때 내가 너무 평범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 걱정도 되게 많고 하는데,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은 적어도 서류 쓸 때만큼은 좀 최대한 내려놓으시고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자기소개서는 이제 2개 정도밖에 지금 다루진 못했지만 좀 최대한 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좀 얻어가는 게 많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조아진 멘토님의 위로가 되는
그리고 힘이 되는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부 자소서 파트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조아진 멘토님 엄청 바쁘신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귀한 주말 시간에 네, 우리 또 장학생분들 피드백해 주시고 또 질문 답변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조아진 멘토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자소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우리 멘토님 덕분에 좀 우리 장학생분들이 서탈의 그 확률이 떨어지고 네, 서류 합격의 확률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단체 사진 여러분 이번에 네, 두 번 남았죠? 이번에 2부니까 우리 V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네, 이렇게 네, 우리 멘토님도 찍어주시고 네,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쉬는 시간 이번에는 조금 2부가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5분만 갖고 4시 5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하게 카메라 화면 꺼주시고 네, 4시 5분에 자리에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